부동산의 스토리를 닫아 재밌는 부동산 8번째 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 비교 분석 2부. 네, 이번 2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도 단기와 이 장기에 따른 이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표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제가 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임대소득세를 따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소득세는 이 보유 관련된 세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대여로 이 발생하는 소득이 있죠.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광고용으로 또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건물 옥상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바로 임대소득세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납부를 하고 공제 여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여기서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로 크게 나뉩니다. 그리고 유형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나뉘고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이 주택임대는 부가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거는 바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이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황신고를 하는 거죠. 현황신고, 사업자 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그 전년도 이 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인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죠.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의 경우에는 1월 달과 7월 달 두 번 내고요.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1월 달에 한 번 냅니다. 각각 25일이고요. 그리고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의 경우 2월 10일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 매입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는 일단 공제가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방법은 이제 이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좀 정확히 체킹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이 혜택이 있는데 이 장점으로 말하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이 세제 혜택이죠.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고 그리고 팔 때까지 이 모든 세금의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뒷장의 표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의 경우 여기서 주택 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주거용으로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겠죠. 이 기존 주택, 기존의 주택이었다, 단독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신규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나온 대책인데요. 이 신규로 반드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이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 기간 동안에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준수를 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뭐 직장인은 상관없겠지만 이제 세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 따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은 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이 세금이 이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더 내야 된다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이지만 대부분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예,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조건으로 뭐 임차인을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죠. 이런 게 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는데 이제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연 5% 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세입자가 바뀌어도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월세를 놓는 이 주인마다 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시세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솔직히 현실상으로는 조금 이거를 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어겼을 때는 이제 1,000만 원 과태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장기와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단기는 4년이고 장기는 8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그리고 양도를 했을 때, 기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취득세는 단기와 장기 두 개 모두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100%, 85% 각각 감면되는 거고요. 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18평 정도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각각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였을 때 100%, 200만 원이 초과했을 때 85%. 서울은 대부분 이 85%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5%의 취득세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자, 공동주택이어야 됩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피스텔의 경우 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최초로 분양받았을 때 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제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되는 이 부분을 좀 연장을 했어요. 3년 정도. 그래서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관련된 세금 중에 재산세는 이 단기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초과해서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각각 이 재산세를 할인해주는 이 혜택을 줍니다. 감면 혜택이죠. 그리고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부터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 100%, 75%, 50% 각각 나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2세대 이상 임대 시 이 전용 면적 이 부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4월 1일 전인 3월 31일까지는 5년 임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4월 1일 이후부터 취득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종부세에 대한 이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4월 1일 이전인 이 3월 31일까지는 여기도 똑같이 5년 유지를 했어야지 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8년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 취득하는 물건은 이제 종부세에 합산되도록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이제 세금이 좀 더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절세에 대한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13 이전 가입 기준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6억, 수도권은 6억, 이제 수도권 외에는 3억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 기준만 따졌는데, 이제 9.13 대책 이후에는 가입 기준 플러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하는 주택까지도 이 종부세 합산을 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를 보면 단기와 장기 모두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은 각각 이제 60% 감면, 그리고 공제 금액은 400만 원 정도고요. 세액 감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기는 30%, 장기는 75% 감면이 됩니다. 여기서도 조건이 이제 기준시가 6억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거. 이 조건이 추가로 붙었죠.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양도했을 때 내야 되는 이 세금 중에서도 이제 중과세가 배제되는지 배제가 되지 않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죠. 이 중과세 적용이 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보다 내야 되는 세금이 상당히 차이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는 2천만 원에서 크게는 한 2, 3억까지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기의 경우 이 4월 1일 이전에는 5년 동안 임대를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이 배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4월 1일 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의 경우. 그렇지만 장기의 경우에는 장기 임대의 경우 4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8년 임대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취득을 했을 때 이전에는 그대로 임대 5년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2018년 9.13 대책 이때부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는 비적용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 9월 13일 이후부터 취득을 하셨다.
그랬을 때 나중에 파신다. 그러면 이 8년 임대 조건에 적용이 유지해야 된다는 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어마무시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외는 이제 3억 원 이하이면서도 이제 5년 이상 임대를 적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는 비적용, 장기는 이제 8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장기는 이제 또 비적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다르게 됐고 그리고 2018년 913 이전에는 가액 기준만 적용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신규 취득 시 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리고 비과세도 이제 세금 절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과세는 일단은 조건이 1세대 1주택자여야지 비과세가 되죠. 9억 원 이하이면서. 그리고 5년 임대주택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추가로 지난 8일 대책 2017년 8월 2일에 대책 발표가 났던 이 거주 요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로 됩니다. 이 기간을 둘 다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추가로 이제 적용이 되긴 하는데요. 이 단기는 6년 차부터 6년 차부터 해서 2%씩 총 10% 차등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의 경우 8년은 50%, 10년은 100% 감면이 되고요. 여기서 10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감면이 되는 것은 신설된 내용이고요. 일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또 임대료 등의 증액 제한 조건에 좀 해당이 돼야 되겠죠. 5% 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취득 후 3개월 이내는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쓸쓸한 내용이 나오죠. 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했을 때는 이 장특공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살펴보면 이 건강보험료는 인상분에 있어서 40% 감면이 이제 단기일 경우 적용이 되고요. 장기의 경우는 인상분의 80%가 이제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또 조건이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시.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 단기보다는 장기 임대가 혜택이 크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채 정도면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게 여러 채로 늘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이 나중에 세금 혜택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내용은 이제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랑 같기 때문에 참고로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 소득 구분한 그 정계도입니다. 구조도.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것도
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이 단기와 장기를 각각 비교해서 세금 혜택을 비교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를 또 비교한 표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파라 2부 끝.